어제 정박이라는 한 재미교포 이름이 실시간으로 뉴스 댓글에 좀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 그는 박정현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과거 미국에서 CIA나 DNI에서 대북 관련 정보 분석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상당히 똑똑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약자로 영어로 적을 때는 정박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미국 국무부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직제는 한국하고 부르는 게 좀 달라서 그러는데 부차관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일종의 국장급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외교부의 북미국장처럼 국장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아태 담당 국무부 부차관보가 마크 네프라고 이 한국에서 대사가 한동안에 임명되지 않을 때 대리대사를 역임했던 사람이 이 자리를 맡고 있었죠. 자, 그런데 한국계가 이런 일을 맡았으면 경사롭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매우 강경한 라인업을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서 어떻게 강경하냐, 대북 정책이 북한이나 뭉가리에게 매우 강경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이 국무부 고위직에 올랐으면 축하해야 될 걸,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런데 문 정권에 대해서 이 여성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복잡한 남북미 관계에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지금 우려가 나오고, 한국 정권은 정박을 이 자리에 앉힌 부분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정박은 인수위원회에 바이든 참여했고요. 그 직전에는 DC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흔히 미국의 AI나 헤리티지, CSI에서는 보수 쪽의 연구소고요. 브루킹스는 민주당 쪽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박 차관보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브루킹스 연구소 소식지 22일자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 올라와 있는가 하면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들이운 북한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문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인식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 매체는 다소 편향된 인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이 글에서 문재인 정부를 과거 군사 정권과 유사하다, 이런 표현도 썼고, 국정농단으로 침몰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극히 옳고 당연한 주장을 한 거죠.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한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기능의 일관된 적용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군사 정권의 유산을 짐으로 지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 했잖아요. 군사 정부보다 이것들이 더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권은 친북 인사를 잡아들였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진개입 반대 정책자를 억압 중이다. 즉 친북 정책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 뭉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일부 억압하기로 결심했다. 문 정권에서도 박근혜 시대에 만연했던 것과 같은 권력 남용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비판하는 언론은 박정현이 이런 근거를 극우 농객이나 정치적으로 균형을 잃은 사람들의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권력 남용이 만연해 있다라는 부분은 김형아 호주 국립대 교수가 작년 9월 5일 알자지라에 기고한 글을 참고한 듯 해당 글을 인용한 트위터를 게시했다 해가지고 숙골 교수 영향을 받았다 이럽니다. 자, 김영하 교수는 권력 남용은 문재인의 남한에서의 질서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길사인데요. 그 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문과 민주당 지지도가 체제로 떨어졌다. 이런 국민 지지 하락은 한국 민주주의의 변덕스러움을 보여줄 뿐 아니라 권력 남용을 새로운 질서로 만들려는 문 정권 시도의 역풍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력 남용 사례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사건, 검찰개혁 둘러싼 일련의 사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등을 들면서요. 박원순 건을 권력 남용이라고 한 것은 진상규명을 청와대가 꺼렸다라고 언급을 하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지방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이라고 써서 마치 그런 사건이 더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한국 기자들은 비판하지만 오거돈도 있었고 안희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로 문 정권이 권력 남용을 질서로 만들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지 모르겠다라고 한국에 아부하는 기자놈들은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김영하 교수는 유석춘 교수와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의 임기가 박근혜와 유사한 스캔들로 흔들렸다며 울산 선거 개입 조국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또다시 인용한 박 부차관보는 문재인 정권이 보수 진영 반대자들을 억압차별 보복의 악순환을 지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국의 한 우파 매체를 인용했다는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부차관보가 균형을 잃었다. 문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려고 하고 편견, 왜곡, 실상에 동떨어진 인식, 현상에 대한 과잉 해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한반도 문제가 잘 해결될 리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현은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그리고 CIA 동아시아 태평양 미션센터 국장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가리가 얼마나 반미적인가 하면 엊그제 시진핑이 문가리한테 전화해서 40분간 통화를 하면서 문가리가 중국 영향력이 날로 커져 중국 공산당 이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중국 신문이 일제히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 홍콩 언론은 미국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공세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한국을 미국에 동조하는 민주국가들의 반중연합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바이든의 시도를 좌절시키려고 시진핑이 문가리한테 먼저 전화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가리가 즉 자유민주주의의 주요 국가 지도자가 북한 공산당 창당일을 6개월 앞두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표현했다고 이게 중국에 다 보도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을 고립시키고 견제하기 위한 세계 민주주의 연대를 와해시키는, 그래서 한국이 약한 고리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시진핑의 계략에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통상적인 대화라고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자, 한국은 이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한국과 중국이 통화 이후에 발표한 내용의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한중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강경화가 그저께 통화한 내용도 서로 완전히 달랐죠. 미국은 동맹 그리고 인도태평양을 강조했고 비핵화를 강조했고 강경화는 한미관계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도 있어요. 문가리가 시진핑 주석의 굳센 지도 아래 중국은 방역에 성공했다.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실현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나날이 강해졌다. 두 번째 100년, 즉 2049년이 중국 건국, 공산당이 건국된 지, 공산 중국이 건국된 지 100년이죠. 이 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이 공개한 시진핑의 방안이나 북한 관련 대화는 전혀 중국 쪽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핵심 이슈인 중국, 북한을 놓고 한미가 동맹인데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 중국을 압박하고 한국은 미북 대화를 강조하며 중국과 또 뒤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다. 자, 그래서
동아태 부차관보에 정박을 안치고 대북 강경파들이 지금 속속들이 국무부에 합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박 부차관보는 비카밍 김정은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대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정은의 관심은 평화 아닌 갈등에 있고 문재인이 대북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반북한 연설이나 활동을 약화시키는데 권력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나 성김 동아태 차관보, 이 성김도 즉 한국 대사였던 성김이죠.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이든 팀이 완전히 강경 라인을 짜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문가리가 어떤 사람이고 한국 정권이 어디로 가려는가 하는 부분을 실무진에서 가장 강경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누르려고 작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권이 전당 금지법 청문회를 하겠다고 벼르자 한국이 미국의 전 하원 상원의원 출신들을 로비스트들을 매달 3만 불을 주기로 하고 고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정박이란 사람 김정은 전문가라고 꼽히고 있고 완전히 북한에 꿰뚫고 있기 때문에 매우 껄끄러울 거다. 한국계라고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불편할 거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남북 화해라는 이루지 못한 짝사랑 같은 약속을 위해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한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또 사드 체계 재검토나 지소미아 탈퇴 위협 등은 한국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제일 불편한 사람을 갖다 꼽아놓고 한국과의 외교 일선에서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링컨이 청문회 통과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통화한 사람이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 세 번째가 한국이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 바이든을 한마디로 삶으려고 자기들 뜻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바이든 쪽이 문 정권을 벌써 빠삭하게 읽고 있다. 자, 문갈이 앞으로 힘들 겁니다.